자,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세액을 정산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세금 낼 게 없는데 세액공제 받을 것도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에 내가 납입을 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서 곤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곤쌤 질문이 있어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사항들을 모아서 이번 시간에 궁금사항들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자, 연금 개시 이전에 월 배당금 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걸 재투자하지 않고요. 인출했을 경우 당장 16.5%가 과세되어 인출되는 게 아니고, 자, 5만 원이 출금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수익금으로 인출돼서 세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 개시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자금의 속성에 따라서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이 만약에 존재한다. 걔네들은 그냥 인출해서 통장처럼 꺼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가 인출했는데 과세 제외 금액이 아니라 과세 금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인출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중도 인출 한번 클릭해 보시면 경고장 같이 이렇게 팝업이 떠요. 그래서 얘는 인출할 때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장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입액으로 보인다. 그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일단은 발급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 한번 전화를 하신 다음에 나 세액공제 받은 거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회사는 뭐 직접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팩스 번호 알려주고 팩스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분배금 5만 원 받았는데 5만 원만큼 뺀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이익을 빼는 게 아니라 인출 순서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 없이 인출되는 것은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생각보다 16.5% 세금이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용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인출은 그래도 연금을 개시하고 인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로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게 무의미하다는, 즉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세액을 정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산출세액에다가 세액공제, 직접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세금 낼 게 없는데 세액공제 받을 것도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에 내가 납입을 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절세 통장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절세라고 하는 것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납입하는 단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걔는 나중에 인출할 때 모두 다 세금이 붙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낼 거고,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굳이 안 낼 건데 못하러 연금저축 안에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뭐 저축이나 예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배당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일반 계좌 안에서는 15.4%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차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금저축
연금저축과 IRP 계좌 혹은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 즉 그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전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에 이연된 부분들의 특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인출했었을 때도 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4%에 대한 운용기간 중에 세금 안 떼는 거 하나, 그리고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만 연금소득세가 많게는 5.5%, 그리고 적게는 3.3%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세계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은 1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 1천만 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까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환급받는 것으로 나오면 연금저축 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사항인데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자로 하게 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급받는 세전급여에다가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차감해주는 항목, 첫 번째 종합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 공제 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인적공제,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그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 주택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공제, 그 부분 중에 이제 일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우리가 납부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산출세액 100만 원 발생됐을 때 내가 세액공제를 그냥 20만 원 적용받게 되면 결정세액이 8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일단 수입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이러한 표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 80만 원을 내야 됐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1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라고 한다면 이때 차감에서 발생되는 초과분 2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내 통장으로 돌려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세 100만 원 나왔는데 일단 내가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 2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80만 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산출세 100만 원에서 세액공제 1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결정세액은 빵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정세액이 빵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세액공제란에 120만 원, 즉 내가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100만 원과 받지 않는 20만 원 합산해서 120만 원을 넣어두게 되면 이때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결정세액은요, 음수나 혹은 0이 나왔을 경우에는 돌려받는 환급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반영했는데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도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만큼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초과된 부분들 세액공제 안 받으면 나중에 인출할 때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은 금액을 몽땅 다 세액공제로 넣어두고 환급액이 발생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발생되는 건 일단 결정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정세액이 빵원이면 환급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결정세액이 있고 여러분들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세율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분들 모두 다 세액공제 신청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될 것인지 확인해서 적정 금액에 대한 부분만 세액공제 신청하셔서 적용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는 언제 받으면 될까요? 다음 연도에 2월에서 2월 세액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받는 이러한 세액공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손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2월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금액은 결정세액이 빵원이면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차감 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에만 발생되는 점이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IRP 연금 수령 시 증권사에서 비정기연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KB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비정기연금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비정기연금 그냥 임의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생보사에 있는 상품들은 종신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확정 금액, 확정 기간형 연금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확정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확정 기간의 경우는요, 기간을 늘리거나 수령액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정기연금 설정이 안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그냥 자유로운 인출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연금 개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로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뭐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다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관련 내용들은 한번 점검해서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정기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연금 개시하실 때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연간 한 1만 원 정도만 인출을 설정해서 한 1만 원 정도 연금을 지급받고 계속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내가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증권사에 연락해서 금액 자체를 증액해서 인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아예 뭐 자금을 나는 인출하지 않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최소 얼마까지는 인출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청에 의해서 더 많은 자금들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증권사마다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개시 방법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영상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 55세가 되어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신청 전에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연금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은 신청 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을 개시하기 전과 개시한 이후 사실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금이 없이 비과세로 자금을 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 개시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도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요 금액까지 인출해야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 넘으면 안 되지. 근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도 반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간 1,500만 원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1,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 1,5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빼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1,500만 원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나머지 공제받지 않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다라는 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지 않은 금액들은 연금 개시 전후 관계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IRP는 연금 개시 이전이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없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인출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연간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자금을 입금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 쪽에다가 자금을 조금 몰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금 유연성 있게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지만, 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후에도 곤쌤 질문 있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사항들 계속적으로 궁금증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로 계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